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출 모의고사 쪽에 대해서 일단 9번과 11번 먼저 풀이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17번부터 해서 뒤에 좀 어려운 파트들 더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9번입니다. 토너먼트 나와 있죠? 지금 얘 보니까 우영이랑 희재를 포함해서 6명이 그림과 대진표를 이용해 시합을 할 텐데 우영이랑 희재가 어떻게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갔을 때 얘네가 결승 무대에서만 만나게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일단 결승 쪽이니까 여기서 큰 파트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한쪽 파트를 A 구역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쪽 파트를 B 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 구역과 B 구역에 각각 한 명씩을 좀 배치시켜 넣어줘야 그래야 여기에서 우영이랑 희재 각각 따로따로 만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영과 희재 먼저 배치시켜 볼게요. 그럼 제가 A 구역에 우영 C를 넣었고 B 구역에 희재 C를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 노란색에서 몇 개의 경우의 수?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A 구역이냐 B 구역이냐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얘네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 뭐 그 다음에 승리해서 올라가는 거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 우영과 희재의 위치는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파트에서 자 이렇게 정해 놓을게요. 여기에 그럼 우영이를 여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가 우영이야 라고 해도 돼요. 여기나 여기나 구분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자리쯤에서 여기를 희재라고 하자 라고 해도 그럼 희재가 여기 오나 여기 오나 여기 오나 여기 오나 모두 똑같습니다. 같은 케이스예요. 이거를 돌린다고 해도 상대방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 이거랑 이거를 바꿔 구한다고 해도 모빌처럼 바뀌지 않다 보니까 굳이 희재가 갈 자리 4가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2가지에서 여기까지는 온 거고요. 그럼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거는 우영과 희재 상대가 누구일지를 골라줘야만 하겠죠. 여기 상대와 희재 상대가 누굽니까? 자, 남아있는 이제 4명 중에서 얘네에 대한 상대를 골라줍니다. 먼저 우영이에 대한 상대 4명 중에 1명을 골라줄게요. 얘는 vs 우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친구 3명 중에서 희재 상대를 골라줘야만 하겠죠. 3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희재 상대를 골라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남은 2명은요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냥 지들끼리 싸워요. 남은 2명 자리는 여기서 지들끼리 싸우고 끝나겠지. 우리가 굳이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분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해서 지금 제가 구한 풀이 요게 끝입니다. 토너먼트에서 위치를 잡아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나오신 결과수는 그냥 2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어서 정답은 24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9번 풀이 지나가서 11번 그 다음 경우의 수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은행이 있고요. 본점 그 다음에 플러스 5개 지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 A, B, C, D의 지점으로 출장을 보낼 거예요. 보낼 건데 요거는 제가 지금 가까운 거리를 쓴 거예요. 각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조금 더 배정을 시키겠다. 근데 쌤 저는 그래도 보는 맛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구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제가 지금 본점을 세워보겠습니다. 본점 세우고 각 지점을 5개만큼 놔볼게요. 삐딱해졌네. 그래서 이렇게 지점이 그럼 가까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는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지점이 있다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그냥 여기에 A, B, C, D를 마치 배열시키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치? 여기 각각 지금 자릿수와 같은 거고 대신 1에 가까울수록 더 본점과 가까운 친구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가 짜이는 뭡니까? 지금부터 난 여기에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배열을 시켜 문제를 풀 텐데 값에서 방충망 업체가 왔다 갈 수 있어요. 저 없는 사이 혹시 뒷타임이라도 그러면 그냥 사이즈만 잴 수 있게 간식 들락거리는 거 그냥 가볍게 되는 네, 이해할게요. 옆에 큰 강의실이
지금 저희가 여기 약간 좀 더 옵션이 들어올 게 있어가지고 옵션 하나 오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랑 상관없어. 자, 여기 그럼 이제 가까운 서로 A가 뭐다? A가 조금 더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C는 D랑 했을 때 좀 더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얘가 아예 등호를 지금 줬잖아요. 무조건 이 등호가 있어야 돼, 더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라고 돼 있다는 거는 이미 얘가 순서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가 정해지. 자, 그러면 우린 얘 거에 대해서 순서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푸시면 좋냐면요. 어차피 여기서 A, B, C, D는 나중에 순서의 차이가 없을 거 해서 나중에 그 순서만큼을 나누기 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어떻게 풀면 된다? 간단하게 5명에 대한 나열식이니까 5팩으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쌤이 A랑 B는 순서가 고정돼 있으니까 둘에 대해서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둘이 좌우 바뀌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로 2팩토리얼만큼 나눠줄 거예요. 순서 무시. 마찬가지 C, D도 얘에 대한 순서 무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거의 정답은 다음과 같은 팩토리얼 곱으로 인해서 4분의 120 정답은 30까지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응용해서 우리가 뒤에 확률과 통계 쪽에 가져가시면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울 거예요. 그에 대한 개념이 같은 문제풀이거든요. 어떻게 풀이하는 거냐면 여기에 A, B의 순서가 어차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살짝 잠깐 여기 A, B 잘 쓸게요. A, B의 순서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다 보니까 여기서 B를 살짝 지우고 얘를 그냥 다시 A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같은 A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뀌어도 같은 A인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순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다른 표현법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C, D도 어차피 같은 애니까 살짝 지워서 C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다음에 대한 이런 나열법에 대해 배울 텐데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을 때에 대한 풀이법이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이 문자 5개니까 5팩. 근데 그 중에 같은 문자가 2개씩 있으니까 겹치는 거 2팩, 2팩만큼 나눠주기라고 해서 풀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저는 뒤에 17번 넘어가서 풀도록 할게요. 여기만 좀 지울게요. 17번. 제가 문제는 옆에 적어 놨고요. 요거 풀이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요게. 자, 일단 위에 쪽에 있는 식부터 볼 텐데 여기에서 일단 확실한 건요. 요 x제곱이라는 값은 무조건 0 이상이 돼요. 그쵸? 그럼 부등호에 대한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 또한 마찬가지 뭐 해야 된다? 얘도 네, 0 이상이 돼야만 해요. 그럼 위에 거에서 이렇게 끄집어 와서 풀이해보면 쌤이 여기에 절대값 k를 넘겨 써볼게요. 이렇게 쓰일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 2n 빼기 k는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x제곱이 어차피 항상 0 이상이니까.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상수 취급하면 되니까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k 값은 최대 2n, 최소 마이너스 2n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 하나 챙겨 둘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식을 볼 텐데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나와 있는 꼴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한 모양을 조금 바꿔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쪽에 뭐라 쓸게요? x제곱에 더하기 k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n 요 값이 0 이하다로 갑시다. 그리고 저희가
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풀이가 들어갈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 요 y를 gx라고 둘게요. fx는 뒤에 함수화된 식이 있으니까. 자, 요거 gx다라고 할 때 이제 얘가 0 이하 쪽에 있고 그 범위와 요 위쪽에 k는 이 범위에서만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거에 연립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위에서는 x가 뭐건 항상 이것만 됐을 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의 식은 우리가 풀었을 때 x에 관한 식이 아니고 그냥 x에 관해서 풀었을 때에 대한 어떤 k 범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x에 관한 식은 어디만 영향을 주고 있다? 아래쪽에 있는 식에서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어디에서? x에 대한 식에서 어디? n부터 n 플러스 2 범위에 항상 성립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쪽은요, 이 범위 안에서만 k가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친구다 보니까 x 조건을 넣어서 풀이할 친구는 방금 했던 gx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gx에 대한 함수 한번 놓고 보도록 합시다. 얘가 일단 n과 n 플러스 2라는 범위 안에서 항상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있으려다 보니까 x축 쫙 그리고 아래 볼록한 값 딱 놨을 때 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할 거예요 라고 하려면 n과 n 플러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바깥쪽에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쪽에 n 있다 해봐. 그럼 이 플러스인 부분들은 만족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n과 n 플러스는 어디 있어야 한다? 여기 말고 안쪽에 잡혀 있어야 돼요. n 플러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일단 쓸 정보 하나 써볼게요. 첫 번째, g에 대해서 n 대입한 값 0 이하야 되고요. 두 번째, g에 대해서 n 플러스 2 대입한 값도 0 이하가 돼야만 한다. 이 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g에 n 값 대입해 보시면 이 식은 n제곱 플러스 nk 빼기 n제곱 빼기 kn 값 0 이하씩 나오죠. 이거 지금 식 정리해 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를 n을 써버렸네. 죄송해요. 여기 k제곱. 그러니까 요건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제곱 빼기 k제곱의 값이 0 이하씩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합차식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n에 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 빼기 k와 n 플러스 k가 0 이하니까 주어진 요 식에서 놓고 봤을 때 요거 일단 만족하게 되겠죠? n값 범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값에서 마찬가지로 0 이하씩 쳤으니까 자, 여기도 대입하겠습니다. n 플러스 대입하시면 얘가 이제 n 더하기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k배에 대해서 n 플러스 2값 빼기 k 제곱 빼기 kn의 값이 마찬가지 0 이하라는 식이 나와야 해요. 자, 이 값 또한 똑같이 넣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식 보니까 여기에서 kn이 날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n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2k가 일단 0 이하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고, 얘는 지금 n과 k를 묶어 정리하는 것보다 아예 깔끔하게 k끼리와 n끼리 묶어서 다음처럼 좌변, 우변 두신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모양이. 자, 근데 그럼 다음 요 값에서, 요 식에서 정수 k의 개수가 있으니까 문제 정수 k이기 때문에 요가 일단 얘 정수식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와 있는 요 n값에 대한 식도 성립하게 되겠죠. 문제식을 구했을 때요. 그래서 이 값이 항상 정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입니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에 대한 풀이도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오른쪽에 식을 제가 한번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른쪽 나와 있는 요 식은 플러스 1씩만 양쪽에 넣어주면 딱 깔끔하죠. 이렇게 둘 다 플러스 1. 그럼 좌변식은 n 플러스 2에 제곱 더하기 1 나올 거고,
우변식은 k-1의 제곱식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같은 모양으로. 자, 지금 이제 잡혀있는 요식에서 똑같이 K값은 정수다라고 놓여서 풀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K값은 이 범위에 밖에 올 수가 없어라는 거를 캐치를 할 거거든요. 자, 봐요. 얘가 이제 주어진 값, 정수값, 여기 대입할 값도 n에 관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할 거고, 뭐 전체식에 대해서 이제 n에 대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k가 성립하겠습니까? 라면 제곱에 대한 식에서만 한번 연관을 시켜보세요. 제곱시킨 다음에 1보다 큰 수가 살짝 이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둘 다 어떤 수를 제곱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제곱수보다 어때요? 1 더한 값이 얘만큼이 돼야만 해요. 이상값수. 그럼 가령 봐봐. 제가 만약에 n 플러스 2의 값, 제가 만약에 n 플러스 2가 2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좌변 결과는 4 플러스 1이니까 이것보다 큰 어떤 제곱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값은 못해도 여기 있던 이 1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4라고 대입했던 제곱수 있잖아. 그러니까 1 살짝 지워놓고 제곱끼리만 비교해보자는 뜻이야. 선생님 풀기 전에. 제곱끼리만 비교해본다면 일단 둘이 같을 수 있는 제곱수가 얘가 만약에 n값이 2인 때, 즉 n 플러스 2가 4라면 요게 딱 4일 때 이거 없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에 1이 붙었어. 그럼 얘는 그 안쪽 값이 하나만큼은 더 커야만 하겠지. 정수에서. 쌤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n값이 혹시나 2였어. 그러면 n 플러스 2의 제곱값이 4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1만큼 더한 값이라서 원래 k-1이 2였으면 이 1이 없었을 때 딱 성립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얘가 3은 돼야 될 거야. 라는 걸로 써주고 싶은 거야. 요건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따라온다면 따라서 k-1의 값은 누구보다 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n 플러스 2 말고 여기에 1 더한 값보다 얘보다는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식 세워갈 때. 그래서 그러한 느낌으로 비교해서 k에 대한 식을 적어 보신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값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물론 음수도 갈 수 있어요. 여기 식이 얘가 마 n 빼기 2 전체의 제곱과도 비교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랑도 비교를 해볼 수 있으셔야만 해요. 허면 이제 주어진 요 k-과 넘어간 값 비교해서 성립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엔 하나하나 넘어가서 빼준 값과 똑같게 나올 테니까 k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값 k 값이 어차피 이건 쌤이 1만큼 놓고 비교한 하나의 비교치이기 때문에 완제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k의 값이 만약에 여기서 n 플러스 3이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n 플러스 2 값이니까 똑같게 되겠죠. 그럼 이 값보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값보다는 크면 좋겠어요 하면 되겠죠. 이거보다는 크면 좋겠어요. 그쵸? n 플러스 2에서 하나 큰 수보다는 크면 좋겠죠. 그래 n 플러스 3보다 컸을 때 그래도 더 큰 값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k-1과 음수값 비교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도 그럼 k는 오히려 더 음수면 좋겠어요. 누구? 마이너스 n 빼기 2보다도 더 음수면 좋겠어요. 등호 빼놓고. 이러면 성립할 수 있게 되겠죠. 1차에 극복시켜 놓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각각에 대한 부등식 결과를 좀 내놓고 있어요. 앞에부터 정리해보시면 요거 가지고 왔었고 쪽이 있었고 맨 처음에 얘도 있었고. 자, 이때 이 값에서 이제 뭘 쓰면 되냐? fn의 값에 대한 개수를 쓸 건데 지금 이 모든 걸 동시에 만족할 k값 범위 한번 세워볼게요. k값 범위. 그럼 k에 대해 식을 쓰면 얘는 k가 요거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요거 처리해버리면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 n보다 이상으로 가겠네요. k값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k의 메인은 n보다는 이상이에요가 잡히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도 이제 정리 구분시켜서 문제 풀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기 마이너스 2n과 2n 사이에 있는 범위까지 놓고 같이 푸실 수가 있다 보니까요. 제일 작은 범위 여기서부터 어디 쪽? 예.
음수는 이쪽에 오면 되겠죠? 음수 범위. 만족하는 범위 딱 세워봤을 때. 그 다음에 양수 쪽 어디? 여기서부터 K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놓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어디? K가 요건 왜 튀어나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1로 가나요? 아 그러네 여기 값에서 그치 K가 마엔 마이로 가면 마엔 마 1이 되니까 아예 감사해요 1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바꿀게요 여기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범위에 이제 FN값 구해봅시다 그럼 준식에서 FN값 정리해 본다 라고 했을 때 FN식은 결국 저 안쪽에 포함될 수 있는 값을 세주면 되겠죠 정수 K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값만 그냥 땅땅 잡아서 구해주세요 가 잡히다 보니까 요 주어진 식 따라서 전체 케이스 뺀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구해보시면 정수 개수는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등호니까 그러면 n-1 여기서 여기 빼시면 얘는 n 빼기 3개밖에 남아야겠죠 등호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진 f의 n값 구해보면요 얘는 n 빼기 1 더하기 n 빼기 3이 되어서 2n 빼기 4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2n 빼기 4라는 값이 결국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값을 구하세요가 되기 때문에 4 넘어가 주시면 6 2n 아이고 6이란다 14 2n 54 라고 해서 n의 값은 7 여기는 27 이라고 될 수 있겠고 거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n에 대한 이제 최소값 최대값 찾아보시면 n 최소값은 8이고 n 최소값은 26이 되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합을 구하시면 정답은 34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게 되겠죠 저희가 34에는 틀렸다 했어요. 맞다고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쏘리 네 저거는 왜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값일까요? 잠시만요 일단 영상 한번 따라놓고 얘기해 줄게요